맞습니다. 그 지원 결정 통보해드리고 네, 진행할게요. 네. 박은정 선생님 진짜 고맙습니다. 네. 좋은 일 하시고 네네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기 마음 힘드시라고 제가 지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고맙고 힘내시라고. 집에 가셔서 생활 다시 잘 하시고 하시라고 지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치료비 지원 소식에 눈물을 쏟아낸 할머니에게 정대희 씨는 세상 둘도 없는 은인입니다. 병원비 기금 카드가 있어서 그걸로 제가 이제 집행해드리려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한테 특별히 제가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네. 가운을 입고 병원을 누비다 보니 의사냐고 묻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환자의 몸과 마음을 모두 살펴야 하는 사회복지사.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치료가 힘든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저희는 이제 잠깐 환자분을 뵙거든요. 환자분들이 많으니까 길게 면담을 잘 못하게 되고 환자분들께서 이제 그런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가족 사정은 어떤 때는 저희한테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의료 사회복지 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사회복지사분들이 방문을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시고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방법을 알아봐 주시니까 뭐 저희로서는 굉장히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가 환자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건 사실 이 민머리 때문입니다. 지혜랑 이제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지혜가 예전에는 까까머리였었는데 지금 완전히 긴 머리 숙녀가 됐고 이제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제 머리가 몇 년 전 소아암 병동에서 만났던 지혜는 정대희 씨가 머리카락을 모두 밀고 민머리를 선택하게 했던 주인공입니다. 꽃 달려있는 걸 머리가 진짜 해줬어요. 빠박이어도. 근데 이제 그때 백혈병 재단인가 거기 수원으로 이렇게 가발을 받은 거예요. 아, 가발이에요? 네, 이게 가발이에요. 이게 자기 머리고. 처음 좀 충격이었어요, 그때. 오늘 갑자기 선생님이. 근데 진짜 이게 아이들은 시각적인 걸로 이렇게 치유되는 것도 있어요. 아, 나만 머리가 없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 선생님은 남이잖아요. 완전 남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일에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게 우리랑 적극적으로 공감해 준다는 게 되게 큰 거죠.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 머리카락 대신 얻은 건 마음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보다 아픔을 함께 공감해준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그래. 상담을 하면서 얼굴을 드밀어야 되는데 되게 거부감을 가지시면 어떡하나. 또 병원이란 조직이 좀 보수적인데 쟤 왜 저러나 뭐가 불만을 표출하는 건가 이렇게 볼까봐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됐는데 그런 것들보단 일단 얘랑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단은 그냥 더 앞질른 거죠. 그래서 일단 그때 과감하게 잘랐었고 근데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 큰 이유는 자르고 왔는데 머리 시원하니 이쁘게 잘 잘랐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주변 분들이 이렇게 응원의 말씀 한마디 그냥 툭 던져주시는데 그게 너무 힘이 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좀 알다 보니까 이제는 이 머리가 제 머리가 아닌 거죠. 저마다 절박한 사연을 안고 찾아오는 환자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좀 마음이 어떠세요? 뭐 성대까지 다 자르고 호수를 넣어가지고 호흡을 하게 되고 기관절개관을 넣으신대요. 그러면 이제 수술하시고 나면은 말씀을 이제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대까지 다 잘라내야 돼. 내 서울에서 옛날에 운수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집사람이 38년을 대학병원 생활을 하다가 작년 2월 달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다 말아먹고 이 지경이 된 거죠. 지금 우선은 몸 회복하시는 데 집중을 같이 좀 해보고요. 이제 이후의 생활도 중요하시니까 하는 수술 최대한 잘 될 수 있게 잘 될 거다라는 좀 마음 다스리시고 내일 또 아침에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네.
좀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웠던 건데 사회복지사님이 좀 힘을 써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참 은인이죠 뭐. 젊은 아내분이 남편한테 이제 하는 이야기셨는데 돈 걱정하지 말고 너 당신 마음껏 아파도 돼. 다른 건 다 걱정하지 말고 아플 수 있을 만큼 마음껏 아파도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고민할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려고 해도 돈 있어야지 치료도 받고 이게 마음껏 이 병원에 대한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저희의 사명은 이런 사회적인 제약 때문에 충분히 다 치료받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다른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아프고 치료받으실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만들어 드리고 그 과정에 동행하는 게 뭐 제 개인적인 뭐 비전이자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지 않을까. 마음껏 아플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병원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의료진과 끊임없이 협의해야 하는 전문 분야라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되겠어요? 자원봉사를 막 이렇게 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독거 어르신 목욕을 시켜드리는 봉사를 좀 했었어요. 한두 시간 열심히 해도 두세 분 목욕시켜드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사람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너무 제한이 되고 정책이나 제도를 잘 만들면은 이런 것들을 두루 좀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회복지 쪽으로 이제 꿈을 좀 생각을 좀 하게 됐고 행정고시 준비를 막 하다가 안 됐죠. 안 돼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계속 실패를 하는데 제가 계속 도전하는 쪽이 기업이라도 사회공헌을 좀 하는 쪽에 눈이 가고 이럴 바에 그냥 차라리 대놓고 사회복지사를 하자 이래서 찾았던 게 의료사회복지였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순간 병원에선 누구 하나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대로 지금 수술은 됐어요. 원래 우리 계획했던 대로 그죠? 예, 그러니까 목소리도 잘 나오고 하시잖아요. 환자분 그냥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 소리 한 번만. 그러니까 목소리도 잘 나오고 하시잖아요. 수술이 끝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린 정대희 씨. 우리가 너무 안 숙여져. 성대 살리시군가요? 예, 예. 괜찮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가 유일한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잘 되신 것 같아요. 간병인 구하는 거 계속 제가 잘 해볼게요. 그래도 좀 소식이 좋으니까 그걸로 간병인 좀 올 때까지 조금 더 힘내서 좀 버텨주세요. 응? 알아줬으면 그거 한번 깜빡해 주실래요? 이렇게. 너무 애쓰셨어. 지금 가족분이 없잖아요, 저분들. 그러니까 저런 분들한테 특히 이제 저희 사회복지사분 같은 분들이 도와주셔야지. 저분도 이거 안 하면 사실 수술 못했죠. 뭔가 지원을 많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보다 내가 한 노력이 그래도 다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말은 너무 우리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사람들이다. 우리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 듣는 게 가장 보람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포기해도 되는 생명은 없다는 믿음. 그 단호한 마음 하나로 그는 오늘도 아픈 이들의 곁을 묵묵히 지킵니다. 오 여기 연달아 있으면 두 칸 할 수 있어요. 고수네. 반짝이는 민머리의 응원처럼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 누구에게나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구미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구로 가시는 거예요? 구미로요. 9시는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늦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예. 왔으면 좋겠다 하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가져야 됩니다. 걔는 지금 약속을 안 지키면. 네. 밤 9시를 훌쩍 넘긴 한밤의 출동. 박정아 씨는 마음이 급합니다. 당장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위험할 것 같아? 예. 어떤 점이? 요즘 또 자살 생각이 좀 심하게 들어가지고 소리가 막 좀 많이 들린다는 식으로 그래서 어떤 소리가? 이제 죽자, 그만 끝내자. 시도 방법까지 좀 지나간다. 양장처럼 손에 뭐가 들려 있는데? 위험한 물건들, 글라이더나 막 그런 게 좀 위험한 물건들.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좀 더 깊은 얘기를 얘랑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갑작스런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는 젊은 병사의 긴급 구조 요청. 네가 필요하면 내가 매일 올 수도 있어. 야. 네. 네만 살릴 수 있다면. 한테 비상 걸려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면 발견하기도 치유도 쉽지 않은 마음의 병. 지금 그를 붙잡아줄 사람은 박정아 씨뿐입니다. 그냥 일반 인구들처럼 임무 주면 하고 그 하면 별 이상 없거든요. 또 표정도 해맑고 또 그래요. 그래서 겉보기는 좀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또 그 마음으로 그런다니까. 관리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기조대로 가면 되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그렇죠. 걸 주고 잘한 건 격려해고 칭찬해 주고.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젊은 병사들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10여 년 전부터입니다. 근데 머리 아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육군의 경우 연대마다 1명 이상 상담 전문가나 복지사를 배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 방법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상담 전문가로 20년 넘게 일한 박정아 씨는 군에서만 8년째인 베테랑. 요즘은 쏟아지는 상담 요청에 하루가 모자랄 지경입니다. 아니면 일부러 때리러 간 거야? 놀다가? 옆에서 부담한테서 술 먹고 빡빡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건드리냐고 애들을 빡빡이라서 싫은 애들을. 그만큼 이제 상담이 많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담을 잘 모를 때는 상담은 문제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상담받으면 관심병사야. 뭐 이랬는데 군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상담관들을 전문가들을 많이 들여왔기 때문에 그만큼 상담관이 많고 이 상담이 많이 이제 보편화되고 뭔가를 요구하는 병사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우울해하면서 내 기분이 어떻다 이런 용사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이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상담관님이 각계 병사들마다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지휘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살, 폭력 같은 심각한 고민부터 제대 후 진로 상담까지 사연은 천차만별. 온 부대 도배가 돼 있어요. 제 번호가. 특히 뭐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공중전화 부스에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몰라도 예, 가능합니다. 재호야. 내가 널 찾으러 다녔다. 니 어디 갔다 왔노? 비법이요. 푼수 떠는 거죠. 뭐. 권위 안 부리고 애들이 뭘 원할지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격려해주고. 약자잖아요. 그 약자일 때 네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걸 다 들어줄게. 힘들면 언제든지 부르면 네 편이 돼줄게. 군대에서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미 상처를 안고 군에온 누군가에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고 박정아 씨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며 털어놓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믿어주고 기다립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주면 좋겠는데. 처음에 입대할 때는 이 군생활이 말리길 같거든요. 그래서 막막하거든요. 그런데 겉옷 하나 벗어서 입혀주는 친구, 바람 막아주는 친구,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말리길이 멀다고 느껴지지 않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그 말리길에 함께 해주는 그 한 사람의 친구 같은 역할. 네가 신고를 했는데 조치를 잘 안 해줘.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상담가님 좀 불러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뛰어올 거야. 언제든 달려와 내 편이 되어줄 한 사람. 연락 좀 해주세요. 저 이제 좀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내가 뭘 해줄까? 그러면 비밀로 하고 오늘 밤늦게라도 내 꼭 너한테 갈게. 내 갈 때까지 좀 견디고 있어. 기다릴 수 있지? 그래, 오케이. 대대장님, 통화 가능하세요? 저기 방금 한테 전화 와서 비밀로 해달래요. 대장님 비밀로 하셔야 됩니다. 도저히 대장님께도 중대장님께도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오늘 밤에 늦게라도 좋으니까 저보고 좀 와달라 그래서. 박정아 씨의 걸음이 다시 빨라집니다. 살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의 목적은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복지관에서 왔어요. 보일러가 도는 걸 보니 계시는데? 보일러 소리 하나 놓치지 않는 정미령 씨는 올해로 26년 차 사회복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도시락으로 오면 도시락에 들어온 밥으로 그냥 하루 드시죠? 보통.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요즘은 끼니 챙기는 일도 중요해졌습니다. 이것도 다 빼놓으셨네. 근데 넣어놓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어머니 아직은 따뜻하니까 요거 여기다 놓을게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도시락으로 하루를 사는 할머니는 얼마 전 사고로 다리를 다친 후 거동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한 다음부터 더 이게 아프고 해서 지금 그랜 후부터 못 갔잖아, 복지관에. 그러셨죠. 가족도 없이 홀로 살고 있는 할머니에겐 하루에 한 번 도시락을 들고 찾아오는 복지사들이 유일한 말벗입니다. 남편분은 어떻게 되셨어? 사망되고. 자녀분들은? 자녀 아들 둘이 든 게 하나는 또 먼저 갔어. 그리고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같이 한국에는 계세요? 추정민 씨는 처음 도시락 배달을 나온 새내기 복지사입니다. 지역이 어떤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나왔어요. 추종민 사회복지사예요. 자주 올게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네. 조심히 계시고 또 봬요. 잡은 손을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을 종민 씨는 아직 짐작하기 힘듭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가난도 세월도 피할 길이 없었던 할머니에겐 외롭고 긴 하루만 남았습니다. 돌아서 생각하면 어느 날 내가 그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뭐 어렵고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어렵고 가난했던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시는 상황이 발생돼서 길바닥에 나앉으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냥 그렇게 인생을 잘못 살아서가 아닌 건데 그분을 그냥 잘못 산 개인의 책임이니 알아서 뭐 끝은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라는 걸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그런 마을의 어떤 이 지역사회의 문화도 만들어가는 것도 저희 복지사들의 또 책임이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도 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복지관 앞이 장터로 변했습니다. 지역의 아픈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바자회가 열리는 날. 바짝 붙여주세요. 설마서 물건 다 올리고 의자 세팅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신없네요. 네, 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제
지역사회에 많은 분들이 또 나오셔가지고 네, 복지관으로 물품들도 구매해주시고 그분들은 저렴하게 물품들을 구매하셔서도 좋고 그 물품을 구매하는 활동이 지역 주민들을 돕는 일로 또 사용되니까 의미 있는 시간이시리라고 믿습니다. 선배들이 능숙하게 물건을 파는 사이 종민 씨는 뒤에서 힘쓰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될 것 같아요, 어머니. 흘린다. 입사한 지 며칠 됐죠? 11일째예요, 지금. 11일째? 네. 어때요, 그동안 이제 11일? 11일 동안 일을 인수인계 받고 이제 첫 주는 좀 정신이 없었는데 뭐 이번 주까지 하니까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적응이 좀 된 것 같아요. 아직 업무 파악하기에도 바쁜 복지관 막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늘 신경이 쓰였다는 종민 씨는 큰 고민 없이 복지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행복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고 배웠고 제대로 실천할 일만 남았습니다. 옆으로 되는 거네 이거? 네. 부사님 아니에요? 위로 되는 거야. 진짜요? 위로. 어머. 제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수능생 몇 년생이에요? 92년생입니다. 난 복지관 92년 10월부터 일했는데. 저 26년 이상을 현장에 계셨으니까 많이 배우겠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잘 일하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 종일 도시락만 기다리고 사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입니다. 어머님, 추정희 선생님 여기서 뚜껑 덮으라고 시키세요. 그럴까요? 네, 여기 내려놓으면 뚜껑 덮으셔요. 진작 덮을 일이지. 손단지도 잘 들고 오고. 우리 여기서 하도 일을 오래 해갖고 딱 보면 알아버려. 하지만 막상 부딪혀야 할 현실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 전 이웃의 신고로 발견된 낡은 비닐 천막. 상관없지. 근데 여기 어떻게 겨울 나셨어요?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 여기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 한 5년 됐지. 혼자 계신 건? 어. 그럼 5년 전부터는 여기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아니. 건물 옆에 낡은 비닐로 둘러싸인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 개 한 마리가 유일한 가족. 이거 하나. 내 친구의 친구. 두부에 뭘 생선을 넣으셨는데? 네. 보통 이걸로 하나면 한 일주일. 슬그머니 밖으로 나온 종민 씨. 표정이 무겁습니다. 기분이 좀 그래서 잠깐 나왔어요. 기분이? 네. 왜요?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갔던 데는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곳이었는데 여기는 그런 환경조차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어쩌다가 다치셨어요? 교통사고로 해서 내 잘못으로 그때 당시에는 보험도 안 됐고 그래 있는 재산을 그때부터 털어놓기 시작한 거야. 다리 고치시느라고 치료하시느라고 약도 어마무마하게 많으시네요? 아유 여기 뿐이야. 그러면 이 다리 아픈 데 드시는 거, 어지러운 데 드시는 거. 그 사이 선배는 하나하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갑니다. 아버님, 주거 환경이 제일 지금 열악하니까 뭐라도 빨리 방안이 마련이 되면 좋겠는데 주거에 대해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 그거는 이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거니까 저희가 아버님 한번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는지 신청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는 가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위생적인 부분이 제일 또 문제인 것 같아, 제 눈에는. 그리고 이게 영양실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안을 찾는 게 복지사의 역할. 마음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셨어요. 근데
그 유통기한이 엄청 많이 지났더라고요. 2년 정도. 근데 누가 오면 주려고 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놓으셨는데 유통기한이 2년이 지났으면 2년 동안 거의 아무도 오지 않은 권고잖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좀 더 빨리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찾았을까? 왜 이제서야 봤을까? 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있기에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나간다고. 봄순아, 오늘은 집에 있어. 잘 있어. 그래, 어쩌면 제가 인생 중에 뭐 여러 명은 아니어도 삶에서 그렇게 저 때문에 인생을 다시 살 수 있게 돼서 좋았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저는 사회복지사를 선택하길 잘했구나. 제 인생은 의미가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은 해요. 저희는 또 갔다가 다음에 또 절망 속에서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는 일. 그들이 오늘도 길 위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민아, 빨리 30분이나 늦었어. 아침이면 동생을 깨워 학교 갈 준비시키는 게 지은이의 일입니다. 엄마가 자기 전에 빨리 이빨 깎아. 빨리 양치해. 난 8시에 일어났어. 근데 다시 잤어. 가방 챙겼어? 응. 선크림 발랐어? 응. 빨리 발라. 방 정리하랴, 동생 챙기랴 힘들 법도 한데 한 번도 싫은 내색이 없습니다. 나 오늘 체육 있어. 빨리. 알았어, 안 늦어. 어떡해. 일찌감치 철이 든 지은이는 이제 13살. 그냥 학교 가면 쉬는 시간 애들이랑 교실 가서 맨날 놀거든요. 그럼 그때는 쌤이 얘기 다 들으시니까 거기 가면 편해요. 쉬는 시간이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복지실입니다. 이반이야? 네. 이반 애들이 엄청 와.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공간이 사회복지실이에요. 네. 내 차례. 아이들에게 복지실은 쉼터이고 놀이터입니다. 놀기도 하고 여기서 수업도 하고 그래. 상담도 해주시고. 상담. 그래서 학교 나가는 애들한테 그 상담도 해주고. 친구하고 싸우면은 상담도 해주고. 저희 친구도 여기서 상담 받았더니 기분 좋아졌거든요. 지은이도 이 학교로 전학을 온 후 복지실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친구 사귀는 걸 좀 꺼려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 걸기가.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학교 오기 싫었는데 여기 오면서 애들 친구들 진짜 많이 사귀었어요. 여기 사회복지실 와서 다른 반 애들이랑 또 친해지고. 그래서 요새는 학교 오는 거 싫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뢰가 돼서 오거나 불려오면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자신이 원래 하던 패턴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자유로운 공간이고 원래 내가 항상 오던 것이고 친구들이랑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친구의 특성이 이렇구나. 아, 이 친구는 조금 도와줘야겠네 라고 발굴하는 곳이기도 하죠. 이거 하려고? 왜 여기 빵꾸 났네? 구멍난 양말 하나로도 놀림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눈치채기 힘든 아이들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도움을 주는 돌봄 전문가. 최고의 가르침은 아이들에게 웃는 법을 알게 해주는 거라 믿는 사람들이 학교 사회복지사입니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감기에 걸리듯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물며 맛있는 밥을 위해서 전문가 영양사 선생님이 계시듯이 아이들이 마음이 편안하게 학교를 다니기 위한 이제 전문가가 학교에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 찾아내고 수정해가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어울려서 같이 행복해질 수 있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뭐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연중 계속적으로 운영해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어요. 반이 5학년 때 친구들이랑 지금 섞였어. 이름은 알고 얼굴도 알지만 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조금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거야. 자, 이 친구의 장래 희망은 새학기가 되면 아이들이 서로를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유진이한테 맞는지 한번 물어보자. 자, 유진이 이거 맞아요. 한 명 더 해볼게. 자, 이 친구는 무슨 색을 좋아하냐? 노란색을 좋아하네. 노란색. 아까 노란색 별로 없었어, 그지? 어때? 자, 마지막 하나 더. 이 친구의 가족은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동생이 2명이나 더 있어. 자, 누굴 것 같은지 한번 맞춰보자. 밝고 적극적인 지은이는 또래들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로 인해서 뭐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2주밖에 보진 못했지만 전혀 이런 수업 결손이나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면 발표도 굉장히 잘하고 뭐 미술 활동이나 단어 활동도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하지만 지은이에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인형 같아요, 인형. 인형한테 이렇게 털어놓으면 걔는 듣기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사회복지 선생님한테 비밀을 얘기하면은 선생님도 인형처럼 듣는 것만 듣는 거지 다시 말로 내뱉으시지 않으시니까 인형 같은 존재. 친구에게도 엄마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마음을 지은인 복지사 선생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맥이 났어요? 권다정 씨는 그것이 지은이가 보내온 SOS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책 좋아하고 니네들 책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 저 예전에는 축구지 이게 병 하나만 다 해줬어요. 그리고 상장도 되게 많은 거야. 뭐 벽에도 걸려있고. 친구가요, 사회복지실은 나 아픈 애들만 가는 거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갈 수 있는 곳이라고 거기 막 게임도 많고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걔 끝까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친구들은 그럴 수 있는 거지. 걱정. 편견 가질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기도 쉽지 않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고, 저의 관계에서 믿고 아이를 맡겨주시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사실 빨리. 지은이에겐 부모의 이혼 후 한동안 엄마와 떨어져 살아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한테 다 오픈하지 않아요.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하지 않아요. 친구들한테도 할 수 없는 말을 사회복지 선생님한테 하더라고요. 그래? 얘기 좀 해봐. 친해? 네. 친해? 근데 선생님 집에 오니까 어떠니? 그냥 그게 학교에 있으면요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집에 오면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냥 다 말할 수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늘 웃어도 마음 한구석 남아있는 아픈 상처를 권다정 씨는 알아봐 주었습니다. 엄마가 슬프면 저도 같이 슬퍼지려고 그래요. 힘든 게 보기 싫어요. 떨어져 보면 알 거예요. 여태까지 많이 슬펐으니까. 엄마와 다시 함께 살게 된 것도 재혼으로 만난 새아빠도 마냥 좋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고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알았어, 틀어줄게. 핑크퐁.
동생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내색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한테. 저를 배려한 거죠. 근데 사회복지 선생님께서 어머니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해줬어요. 어머니도 이런 패턴으로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셔서 제가 그때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가 힘들어하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집에 와서 되게 밝거든요. 아 모르겠다. 공부 안 돼. 언니 알려줘.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힘들면 울어도 된다고 말해준 사람이 있어 지은이는 이제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그거 모르겠어. 200 나누기 20 해봐. 언니도 사춘기야. 난 사춘기가 아니라서. 노노노. 그거 하고 저는 그냥 가요. 미안해 연주하는 거. 네, 그거 결성이 있어요. 기타리스트가 되겠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늘 가까이 있으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위로 올라가면 이거 잘 못 봐나 아직도. 누구나 흔들리고 아파하며 어른이 됩니다. 그중엔 지독하게 성장통을 앓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 하이테크에 사는데 혹시 수현이네 집 아니에요? 맞아요. 아 아버님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 갔어요? 언제부터 안 갔어요? 저 이번 주에 하루밖에 안 와갖고요. 아 그래서 혹시 핸드폰이 안 되나요 요즘에? 지금 개케지 아직 안 돼요. 아 연락이 저희가 전혀 안 돼갖고 걱정돼서. 어제도 걱정은 많이 했어요. 네. 가까운 데도 학교를. 우조은 씨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찾아다니는 게 일입니다. 가정에서 도와주시는 협조적이신 거죠. 아예 못 만나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사실 막 이렇게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도 많고. 몸집은 어른처럼 자랐는데 아직 생각과 마음은 어린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기. 학교에서 가장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복지실입니다. 자, 변태들. 아 쌤나 오늘 머리 안 감았다고요. 아 오늘 같은 날이었는데 진짜 마세요. 오늘 머리 안 감았어요. TV에 나 오늘 잘 나와죠. 아 진짜? 오늘 진짜 상품 줄까? 방송 처음인데. 아, 가끔 씻을 때도 있고요. 실바늘도 있고요. 애들 교복 뜯어지면은. 노래방도 있고요. 샴푸야 이거? 화장실 가서 해. 주대요. 아이들에게 우조은 씨는 누구보다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강하게. 네? 강하게. 네, 복지실입니다. 아, 네네네. 선생님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지원군이죠. 가까우니까 SNS를 통해서 또 아이들을 바로바로 또 찾아내거든요. 네. 아이들과 가장 잘 소통하는 사람. 그래서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들을 찾는 건 늘 우조은 씨의 몫입니다. 집 나가서 누구 연락 안 되면은 우조은 복지사한테 얘기하면은 바로바로 찾아준다고. 네. 왔어요? 이제 찾아야죠. 수배령이 떨어지자 바로 소식이 왔습니다. 수배됐다고. 이제 연락해야죠. 만나야죠. 다음 주. 때로 아이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부사관이 되고 싶은 상욱이는 문신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우조은 씨입니다. 너 근데
그 출결 봐. 그래서 출결 때문에 떨어진 부사관 못 가는 데 되게 많아. 네, 친구들끼리 이렇게 좀 보여주고 좀 센 척하면서 장난치고 노는데 선생님한테 제가 유일하게 복지실 선생님한테만 공개를 하고 같이 장난치고 이렇게 받아주고 이런 식이에요.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여럿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말이 무색해진 시대.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우종훈 씨에겐 중요한 일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지? 뭐 되게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애들이랑 가서 뭐 밥도 먹으라고 하고 되게 뜬금없이 막 되게 많은 일들을 시키길래 귀찮은데 사실은 귀찮거든요. 막 이렇게 뭔가 일이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과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까지 서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학교도 아이들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실행하기 전과 실행하고 난 다음에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이랑 좀 더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마음을 나눈다는 건 한순간에 달라지는 마술이 아닙니다. 뭐 했어? 저 차 이거 매입한 거 그게 있는지 없는지. 졸업한 지 3년 된 제자 다빈이. 학교 애들 말 잘 들어요? 안 들어. 너보단 나아.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지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종훈 씨 속을 어지간히 태우던 사고뭉치였습니다. 사고 엄청 많이 쳤어요. 학교도 잘 안 나가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방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놀고 싶은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거는 다 하고 싶고 다른 선생님들은 너 왜 학교 안 나왔어? 너 어제도 뭐 늦게까지 뭐 놀았지? 너 그냥 학교 뭐 PC방 가려고 안 나오는 거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 주시고 수업 안 들을 거면 여기 와서 그래 선생님이랑 좀 얘기 좀 하다가 한 교시라도 좀 쉬고 올라가서 수업 좀 들으라고 이렇게라도 얘기해 주시고. 저는 예뻤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좀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아이 있잖아요. 더 많이 챙겨줘야 되는. 좀 한 템포 막 마음에 그렇게 쉴 수 있는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는 어른은 한 명은 학교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한 명의 어른만 있어도 아이들은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수원시의 경우 50개가 넘는 학교에서 복지사들이 활동해온 지난 몇 년 사이 그 변화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저희 학교는 복지실이 없어요. 막 이러고 찾아오면 복지실 있는 고등학교는 없어요? 그거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얘기를 실제로 또 애들이 해주거든요. 왜 없어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없어요? 여긴 있는데. 네, 이제 좀 있으면 교육청으로 또 전화가 오겠군요. 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제대로 이제 적응을 잘 하면서 교실도 낮아지고 또 뭐 그 문제가 되는 학교 폭력 같은 게 점차 사그러들고 최소한 그 사회복지사가 있는 학교는 뭐 학교 폭력이 없다라든가 이런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니까 학교 사회복지사들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자신을 더 만들어갈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휴먼 서비스 프로페션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을 돕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공부했고 내가 자격을 취득했고 내가 경력이 10년이 되었고 그랬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지금과 다르게 내년, 후년 또 다른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어떤 법의 근거를 두고 안정된 기반 하에서 정말 이 전문성이 더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준비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 폭력, 또 따돌림, 또 부정 학생에 대한 문제를 학교 교사들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또 이거를 예방하지 않으면 학교 문제가 결국 사회 문제가 된다. 학교 문제를 이제는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특히 학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삶의 모퉁이에서 마음을 다치고 벼랑 끝에 내몰려 생이 흔들릴 때면 거기 늘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그 길에 온기가 되어주는 사람들. 그들이 만난 세상은 그래서 여전히 희망입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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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